미군정이 그 당시에 검찰을 키우고 언론을 키우고 친미의 이 카르텔 이걸 야당이 절대 깰 수가 없어요. 미군들이 일본의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도 현재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로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민주당이 정권 잡게 되는 이유가 앞에 자민당이 워낙 못해서 이제 그런 문제가 됐겠죠. 그랬는데 관료들이 전혀 협조를 안 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야당이 완전히 한 방 먹은 게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엄청났잖아요. 그 수습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민당 일당 독재를 계속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삶의 무기가 되는 넓고 깊은 지식 위즈덤 칼리지 한상우 PD입니다. 오늘 이명찬 박사님 다시 모시고 일본의 정치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신데 조금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병원 신세를 좀 지느라고 네. 아이고 살이 많이 빠졌어요. 조금 감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재밌는 얘기 준비되어 네, 있잖아요. 네. 자, 바로 그럼 일본의 정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본 정치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 세습 정치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에게도 좀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고이즈미 2세. 예. 뭐 그런 사람들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는 세습 정치한다 그러면 와 무슨 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대를 이어서 권력을 독점하네 막 비판이 상당할 텐데. 근데 일본에서는 이게 세습 정치가 거의 뿌리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일본은 계급 사회라는 거죠. 제일 위에 일왕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뭐 귀족이 있고 그 밑에 사무라이 있고 산업공상 이제 이런 게 시스템이 쫙 오랫동안 이제 사무라이 사회에서 그렇게 600년 가까이 그렇게 이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메이주신하면서 하급 사무라이들이 이제 혁명을 해가지고 네. 일왕을 천황으로 이렇게 신으로 이제 모시면서 그렇게 또 하나의 피라미드 같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패망한 다음에 이게 싹 분해될 줄 알았죠. 왜냐 GHQ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전부 다 해체 다 시키고 사실 뭐 천황도 상징 천황으로 강등시켜버리고 인간선언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일본의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하려고 했는데 파괴하고 거기에다 뭘 심으려고 그랬냐면 일본은 중소규모의 농업국가를 만들어보려고 했다고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랬는데 이게 냉전이 터지면서 확 그게 모든 기조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메가드가 허물었던 걸 다시 그대로 다시 복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 그 구조가 그대로 정착돼 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군국주의 그 광풍 때에 거기에 책임자들이 책임을 거의 면하고 그 미국이 면제시켜 준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원위치 돼 버리니까 이게 일본 사회가 그대로 피라미드 사회 같은 계급 사회가 그대로 이어져 버린 거예요. 세습이 당연시 돼 버리는. 우리는 어땠어요? 우리는 뭐 전쟁으로 그냥 싹 갈렸잖아요. 전쟁도 그렇고 식민지 때 뭐 양반들이 견딜 수 있었나요? 뿌리가 다 해체가 돼 버렸죠. 그렇죠. 식민지 때. 그리고 6.25 전쟁 거치면서 뭐 완전히 해체가 돼 버린 거예요. 우리 사회는. 새로 시작했죠. 새로 시작했다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한국은 시작됐고 그러니까 한국은 거기서부터 민주주의가 하나씩 이제 우리가 스스로 성취해 왔잖아. 데모를 하면서 엄청나게 투쟁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쟁취해 왔는데 일본에는 그런 역사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세팅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니까 이게 세습 정치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 구조가 그대로 계급 사회 그대로 이어져 왔다. 그렇게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늘 통치하는 계급인 거고 그 밑에 산업공사는 늘 따르는 계급인 거고 그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미국이 부여한 평화헌법에 의해 가지고 인권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함부로 침해 못하도록 싹 세팅해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요거는 절대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구조 평화헌법을 지금까지 고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47년에 헌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독일이 그렇게 2차 세계대전 그렇게 하고 나서 헌법을 만들었는데 40몇 번인가 고쳤어요. 독일은. 근데 일본은 한 번도 못 고치고. 왜 그러냐. 그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지도청이 과거에 잘못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추방을 당했다가 다시 싹 돌아오면서 그 위치에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밑에 사람들한테 자기 국민들한테 과거에 압박하고 잘못했던 거에 대한 사과를 거의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그 계급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보통 한국 같으면은 데모도 하고 과거에 너희들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제 정치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게 있어요. 일본에서는 학자들도 천황체제 그 체제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일본은 천황체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천황이
정점에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쭉 형성된 피라미드 같이. 근데 이게 천왕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서 여기서 신에서 인간으로 내려와 버렸잖아요. 네. 그게 누가 들어갔냐? 누가 들어갔나? 미군이. 그러니까 신의 역할을 미군이 하는 거고. 지금 미군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지금도요. 어떤 책을 보면요. 뭐라는지 알아요? 미군하고 일본 관료 10몇 명, 20명 정도가 모든 걸 다 관장한다는 거예요. 일본 정치 전반을. 아직도 미군이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책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근데 그때 거기에서 이 사람이 책을 쓰면서 자료를 전부 갖다 붙였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픽션이에요. 네네네. 지금도 일본은 미군정이 다스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그 책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놀라운 게 뭐냐. 그 당시에 주일 미 대사 상당히 그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이 사람이 여기 한번 참석한 거야. 이 회의에. 가서 보니까 아니 이 인간들이 미군들이 일본의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도 현재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로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물론 한국도 미국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세겠지만 네. 일본은 공식적으로 거의 그게 뭐 한 달에 한 번에 회의를 한다든가 네. 거기에서 어느 정도 모든 게 결정되면 그게 바로 정치에 적용이 되고 그러니까 일본의 총리도 사실 미국에 이게 뭔가 잘 못하잖아요. 네. 미국이 강력 반발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민주당 정권 잡았을 때 총리가 미국의 정책에 어느 정도 반하는 네네. 강력하게 밀어붙이니 바로 그냥 얼마 못 가고 그냥 잘려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일본은 정점에 미군이 있는 거예요. 야, 약간 음모론 같긴 한데 좀 놀랍네요. 음모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책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근데 그거 전부 자료를 정말 꼼꼼히 해가지고 네. 그 책이 뭐 잡지에도 계속 나오고 일본에서 일본 사람이 쓴 책이요? 일본 사람이 쓴 거죠. 지금 현재도 네. 예를 들면 동경의 어디 지역은 그 미군은 마음대로 다니는데 네네. 뭐 일본에서 항공기 같은 거는 마음대로 못 다닌다든가 이런 영역들이 있다 할 정도로 아직도 그러니까 엄청난 학자가 체제론을 썼는데 그 체제에 천황이 내려오고 미군이 지금 여기 딱 들어가 있다. 그 얘기를 책으로 하나 썼는데 그게 진짜 보면은 대단한 책이에요. 그게 현재 일본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네. 그게 다 시스템화되어 있다 보니까 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지금 자민당이 정치를 하잖아요. 네. 그 자민당이 처음에 어떻게 형성되는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유당과 민주당이 있었는데 사회당이 있었어요. 네. 그 당시 냉전 시대 때 사회당이 계속 크니까 이거는 소위 말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하잖아요. 네. 그럼 미국 이걸 용인을 못 한다고요. 그럼 자유당하고 민주당하고 합치라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전후에 새롭게 형성된 관료 출신들이 주로 많았고 자유당은 전전의 정치가들, 이게 보수 정치가들이죠. 네네. 둘이 합쳐서 보수 정당을 만들도록 한 게 미국의 CIA예요. CIA가 다 이걸 작동을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사회당을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정도의 세력 판도였는데 네. 이거 합치니까 1대 0.5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보수가 균형이 안 항상 맞게 되는 1이니까 네. 사회당은 0.5에서 0.6, 뭐 0.4 거기만 맴돌지 네. 그 1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민당이 일당 독재나 마찬가지로 쭉 지금까지 이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미국이 이 자민당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군국주의의 네. 책임자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꼭대기에 미국이 있다는 얘기는 되게 놀랍네요, 진짜로. 이거는 학문적으로 네. 이미 검증 다 된 얘기고 네. 이거는 뭐 알만한 사람 다 아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민당의 입장에서는 그 자민당의 구성 멤버들이 과거에 이제 미국과 얼마나 격렬하게 싸웠어요. 네. 그렇게 싸우다가 추방을 당했다가 다시 복직이 되고 사면 복권을 받았잖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가 고맙겠어요? 미국이 고맙죠. 미국이 엄청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온갖 충성을 다하는 그게 지금 자민당의 정치 뿌린 거예요.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고요. 그럼요. 그리고 그때 이제 GHQ가 미군정이 네. 그 당시에 검찰을 키우고 언론을 키우고 이게 전부 미국의 엄청나게 친화적인 세력인 거예요. 네. 그 이 세계 정치하고 검찰하고 이 언론하고 이걸 친미의 이 카르텔 이걸 야당이 절대 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민당이 일당 독재를 계속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정치라는 게 보면은 보통 뭐 못하면은 이제 갈아엎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자민당이 30년을 잃어버렸는데 그래가지고 일본 자민당이 엄청 못해가지고 네.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90년대 초반에 한번 무너졌어요. 네. 그때 이제 뭐 야당하고 또 자민당 또 빠져나온 사람하고 뭉쳐가지고 새로운 정권 하나 만들고 그것도 오래 못 갔어요. 네. 그 다음에 다시 또 2002년인가 3년인가 뭐 그때 민주당으로 또 한 3년 정도 3년이 아니구나 2011년도
앞에 한 3년이니까 그때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다가 민주당이 정권 잡게 되는 이유가 앞에 자민당이 워낙 못해서 이제 그런 문제가 됐겠죠. 네. 그랬는데 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어떤 일을 했다니까. 일본은 관료하고 정치가하고 이렇게 양분이 되어 있었는데 네. 관료가 대부분이 그 당시에 통치를 했어요. 네. 예산이라든가 국가 공무원들의 뭐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네. 네. 실무차관, 관료에서 승진에 올라온 실무차관. 네. 그다음에 정치관은 장관이 있고 그 밑에 차관, 정치가 차관이 있는데 이 실무차관이 실제로는 예산 편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사권 네. 이걸 거의 여기 다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민당은 거의 뭐 어떤 면에서는 정치는 뭐 관료가 다 하는 거고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국도가시 같이 움직인다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네. 여기다 비판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정치가 전면에 나서겠다. 그러니까 이게 실무차관 제도를 네. 거의 유명무실화 만들어버리고 정치가가 예산도 짜고 인사권도 발휘하고 관료들은 어떻게 됐어요? 꼭두각시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니까 그래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 관료들이 전혀 협조를 안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잘 굴러가겠어요. 거기다가 야당이 정말 오랜만에 정권을 잡았는데 통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관료들이 안 도와줘. 그러니까 이게 굴러가겠냐고 제대로. 그래서 한 3년 반 정도 하다가 완전히 한 방 먹은 게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네네. 후쿠시마에서 엄청 났잖아요. 원자력 발전소가 폭파하고 네. 막 완전 쓰나미 밀려와서 그저 초토화됐잖아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수습을 제대로 못했어요. 사실 그 수습은 도쿄 전력이 그걸 해야 되는데 네. 도쿄 전력이 거의 제대로 못하고 거짓말에 그걸 정부가 컨트롤 못해서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완전히 그때부터 일본이 이제 경제가 완전히 충격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동일본 대지진 있을 때가 야당 집권 시기였는데. 그리고 딱 야당 집권 시기였어요. 아 그때 그렇게 재앙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는데 네.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 해버리니까 제대로 못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야당한테 기대를 했는데 이거 완전히 엉망이 돼버린 거죠. 네. 그때 일본 국민들이 야당에 대해서 완벽하게 실망해버린 거예요. 아하. 그런데 사실은 그 뒤에 이제 자민당이 잡았잖아요, 정권을. 그것 때문에 자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그때가 아베가 총리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아베가 야당을 막 계속 저 무능한 인간들 때문에 일본이 망했다.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일본 국민들이 세뇌가 돼버린 거예요. 야당 존재가 그냥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 때문에. 근데 솔직히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당시에 자민당이 정권 잡고 있었더라 하더라도 네. 그걸 제대로 대응을 했을까? 어림도 없는 얘기. 동일본 대지진이요? 네. 아, 그런 거는 진짜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와도 못하는 상정외라 그랬어요. 7가지인가 8가지인가를 대응하게 매뉴얼이 되어 있었는데 거의 9가까지 돼버렸고 예.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앞에요. 자민당 정권 있을 때에 전문가들이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뭘 대비하라고 했는데 그걸 빼버렸어. 아, 자민당이 먼저. 그러네. 그거는 자료가 명백히 내 한일역전책에 자세하게 기록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니까 자민당이 씨를 다 뿌려놓은 거예요. 그 재앙의 씨앗을 대비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놓고 보면은 일본은 아베 정권은 들어서고 나서 아베 총리가 네. 야당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고 네. 그러고 나서는 야당이 없으니까 뭐 계속 잘하나 못하나 계속 자민당 찍어주는 거예요. 아베가 그렇게 해서 8년을 넘게 네. 총리를 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아베노믹스가 완전 일본 경제 망쳤잖아요. 그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더 무능하다고 생각하니까 네. 세뇌가 돼서. 그렇죠. 이제 아베가 아무리 잘못해도 네.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비판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해산해버려. 해산해서 해산. 네. 의회 해산해가지고 선거를 하잖아. 네. 선거를 하면 야당에도 표를 못 줘. 그럼 다시 또 여당이. 그러면은 그동안에 잘못했던 게 전부 다시 제로 베이스로 돌아가는 거야. 네. 잘한 걸로 돼버린 거야. 네. 선거에서 다 이겼으니까. 이겼으니까. 증명했지 않냐. 다 이제 우리한테 면접을 줬지 않냐 국민이. 네. 이 짓을 5번 6번 해가지고 그렇게 정권 유지해 온 거야. 아하. 그러면서 아베노믹스를 계속 밀어붙이니까 네. 그게 아베노믹스라는 게 뭡니까? 이제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물가도 올리고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서 그게 이제 선순환으로 가도록 하는 게 그게 목적이었는데 이게 돈을 막 풀어도 물가가 안 올라가니까 네. 계속 디플레이 그대로 되니까 한 2년 정도 생각하고 돈을 풀었던 게 10년까지 가버린 거예요. 네. 그때 푼 돈이 철퍽철퍽하게 돈이 막 그냥 시즌 깔려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뿌린 돈하고 앞에 또 좀 그런 거하고 다 합하니까 일본 GDP의 14배, 15배 정도 돈을 풀어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뿌린 달러가 그 기간에 네. 2.5배, 미국 GDP 2.5배 정도 풀었는데 일본은 14배 풀어버린 거예요. 그럼 빚이 엄청나겠네요. 빚이 엄청날 뿐만 아니라 265%잖아요. 국가 네. 빚이. 거기에다가 이제 돈이 전 세계를 막 엄청 풀렸잖아요.
이 가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떨어지겠네요. 떨어지죠. 그래서 아직도 그 엔저. 그럼요. 네. 그게 결정적인 거예요. 일본 제가 이번 여행 가서 그 좀 젊은 사람들이랑 가면 좀 스몰 토크도 하고 해요. 네. 좀 물어보면은 저희한테 이제 한국 정치 괜찮냐고 물어보거든요. 네. 대답하고 역으로 물어보면은 관심 없다 그래요. 현실은 어떤가요? 일본 사람들이 정치에 좀 관심이 있는 편인가요? 아니면 거의 없다 보면 돼요. 거의 없나요? 네. 그럼 그 표 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우익들 저기 60, 70대 네. 이 사람들은 꼬박꼬박 가서 투표를 하니까 네. 자민당이 계속 일당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콘크리트 층들이만 네. 정치에 관심 갖고 투표하는데 네. 다 자민당 지지자들이고. 그렇죠. 네. 보세요. 자민당의 구성 멤버들 보면은 전부 네. 세습 의원들이 토크라서 다 차지하고 있죠. 네. 이 사람들이 지금 보면 70대, 80대들 많아요. 네. 네. 조금 낫다 그러면 60대야. 이 사람들이 통치하잖아요. 네. 거기에 관련되는 지금 일본의 그 세대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철통 밥그릇 같이 밀어준단 말이에요. 요게 우익이라고 보면 돼요. 보수 우익인데 네. 한 25%에서 35% 요거는 거의 철밥통이야. 자민당 지지층. 자, 그 다음에 투표율을 보면요. 네. 50%그 안팎이에요. 그래도 좀 하는 편 아닌가요? 하는 50%? 자, 그런데 네. 35% 가까이 되는 사람이 자민당 다 찍어버리고 나머지 나머지 15% 정도가 야당이 찍었다 칩시다. 그게 통으로 그냥 사표가 이거는 산수야. 네. 자민당이 그냥 무조건 잡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이 돼서 새로운 네, 지지층 네. 유입돼서 뭐 양당 구도 만들고 해야 이게 뭐 정권도 바뀌고 하는 건데. 그리고 야당이 네. 완전히 한마디로 대여섯 개 막 일곱 개 막 네. 쪼개져 가지고 2%, 3%, 4% 이래요 지지율이. 네. 근데 자민당은 그래도 20몇 %는 한단 말이에요. 네.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그 야당 입장에서는 연립할 생각을 왜 안 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다 흩어져 가지고 그게 뭉치지 못하나요? 과거에 뭘 같이 하다가 싸우고 갈라지고 싸우고 갈라지고 일본 사람들은요. 네. 다테마에 계속 네. 좋은 얘기 맞아요. 네네. 한번 싸우잖아요. 두 번 다시 안 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치고받고 막 싸우다가도 술 한잔 마시고 미안했다. 미안했다 툭툭 틀고 다시 또 하고 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한 번 대판 싸우잖아. 두 번 다시 안 봐. 그러니까 항상 좋은 상태로 친절하게 막 그러니까 유지하다가. 왠가 하나면은 네. 이제 웃는 얼굴 하죠. 네네네. 근데 속은 부글부글 끓지만 절대 화를 안 내잖아요. 네. 그게 이제 혼내하고 다테마이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한번 혼내가 나와가지고 한번 싸워버리잖아. 그게 네. 끝이야. 정치인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정치인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다 보니까 네. 합치가 거의 힘들어져요. 그 야당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막 우리가 합심해서 정권 한번 먹어보자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의석수 요만큼만 차지하면 돼. 다들 이거를. 지난번에 중의원 선거 때 네. 자민당하고 그 공명당 연립 여당 자체가 과반을 못했잖아요. 네. 그럼 과반을 못했다는 건 야당이 과반이 넘는 과반이잖아. 네. 그럼 이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총리 낼 수 있었어요. 네. 충분히. 네네. 못하는 거야. 왜요? 서로 협력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저하고는 같이 못해. 쟤네 당에서 총리 내는 거 용납 안 돼. 네가 총리 낼 거냐, 우리가 낼 거냐. 서로 내겠다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또 그 자민당 과반 못 먹은 거 네. 이제 또 다음 질문에 한번 예정돼 있으니까요. 네. 그때 한번 다시 참고해 주시고 네. 정치에 대한 무관심 얘기로 돌아가면은 그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요즘 일본 젊은 사람들 왜 이렇게 정치에 관심 없을까요? 자, 한번 보세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일본은 세습 구조라고 그랬죠. 세습 구조다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저 가문들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누구 가문에서 네. 그 지역에 가면요. 그 사람들은 영주예요. 과거에 어땠어요? 봉건시대 때 영주가 네. 거기 지배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지금 국회의원 그 가문이 그 지역의 영주인 거예요. 그럼 그 권세가 어느 정도인가요? 그리고 거기는 완전히 뭐 저 집안의 국회의원 나오는 건 당연시 여기는 거야. 그게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갑자기 어느 날 사망을 한다든가. 네. 그러면은 20대 자녀가 있으면 유학하다가도 바로 급거 귀국해가지고 네. 보궐선거에 나가요. 네. 그러면 거기에 영주를 모시던 농노 네네. 전부 이 사람을 다 찍어요 그대로. 정치 그 이력이 없어도요? 그럼요. 그냥 누구 가문의 아들이야. 그럼 찍어주는 거예요? 혈통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와. 누구 자녀냐 그게 결정타를 먹여본다는 거예요. 성씨가 제일 중요하네요. 네. 묘지가. 이게 그러니까 무슨 민주주의 국가냐고. 내가 그래서 일본은 가부키 민주주의라고 얘기해요. 가부키 민주주의. 분칠한 민주주의. 분칠한 민주주의. 분을 누가 칠해줬느냐. 네. GHQ가 분칠해준 거예요. 평화헌법 미국이. 헌법으로. 네. 헌법에는 민주주의 요소를 마구 심어놓은 거예요. 네. 국가가 함부로 개인의 인권을 컨트롤 못하게. 네. 그걸로 딱 막아놓으니까 이게 국가가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걸로 가지고 일본은 얼핏 보면은 인권이 있고 개인의 막 자유가 엄청난 것 같고 그렇죠. 네. 그걸로 누리는 거야. 근데 그걸 누가 만들어줬느냐? 미국이 써준 거예요. 우익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안 맞죠. 네네. 왜? 과도하게 일반 평민이나 국민들에게 과하게 보장해주는 네.
헌법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게 미국이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미국이 거기 보면은 여권 신장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성의 권리, 예. 여성의 인권. 네. 과거에는 여성 인권이라는 게 자체가 없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GHQ 메가드가 거기에다가 평화법에다가 그걸 심어주니까 네. 그때 일본 여성들이 메가드를 칭송을 거의 메가드는 신적 존재로 네. 부상이 되죠. 일본의 여성들한테서. 과거에 일본 남성들은 자기들을 거의 노예 취급이나 마찬가지 여성 인권이라는 거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네. GHQ가 평화헌법에 여성 인권과 가족의 뭐 이런 거 자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심어 놓으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우익들 그 지배청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가신 거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국가가 완전히 지 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지. 옛날에 그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이 피라미드 같은 시스템에서 바라보면 통치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헌법 개정하려고 그렇게 난리를 벌써 떨어도 지금까지 못하는 거예요. 네. 60년 넘게 한 번도 이 헌법 개정을 못한 거예요. 네. 왜 그러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요거 개정되는 순간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군국주의 시절로. 그러니까 인권이 없고 그 소위 말하는 전체주의 사회, 파시즘, 봉건주의적인 그런 어떤 구조 속으로 예. 다시 인권이 없는 시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절대 평화헌법 개정은 못하게 지금까지 막아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한국은 우리가 4.19 뭐 3.1운동 그 정신이 전부 헌법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누가 다 한 겁니까? 일반 국민들이 그게 다 어떤 그 민주주의의 요소들을 가미해가지고 그 법으로 형성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씩 굉장히 이제 민주화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우리가 심어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한 거예요. 네. 일반 국민들이. 네. 그리고 우리는 국민 주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은 뭐 그런 역사가 없죠. 6월 항쟁 이런 게 없어요. 네.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근데 하나도 없나요? 하나도 없어요. 민주화 항쟁이라는 게 없어요, 아예. 민주화 항쟁이 1960년도에 안보 개정할 때 그때 안보 소동이라 그래가지고 동경대 막 학생들하고 막 난리법석을 떨어가지고 그때 한번 그렇게 했는데 그때 뭐 여대생이 한 명 죽었나 뭐 그 기록이 남아 있는 거. 우리 데모할 때 한 명이 죽었나요? 굉장히 많이 돌아가셨죠. 우리는 많은 희생을 치렀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그때 뭐 한 명인가? 그게 다라고요.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우리는 그 독재 정권이 들어왔었잖아요. 네. 일본은 그런 게 역사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평화헌법 때문에 독재 정권이 들어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GHQ가 평화법을 만들어 버리고는. 그러니까 이게 뭐 민주화 항쟁이 없다라는 게 독재가 형성될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없었던 건데 사실은. 근데 그런 경험을 이제 민중들이 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 이게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닌 거네요. 없는 거죠. 내가 저항을 해서 쟁취했다는 개념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주어진 그 자유 그걸 만끽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미국에 대한 찬양이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메가드가 미국이 헌법을 만들어줬으니까. 그게 지금 정치 구조를 되게 고착화시키고 그러니까 있는 거고. 미국이 만들어준 헌법이 옛날에 자기들 그 지배청이 만들었던 헌법보다는 100배, 1000배 나으니까 누구를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미국을 좋아하죠. 미국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미국 뭐 그러면 껌뻑 죽는 이유가 다 그게 있는 거죠. 그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도 있어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가난인 그 당시에 그 애니메이션 보면은 반딧불묘라는 거 그 혹시 반딧불묘요? 네. 일본 애니메이션. 그거 보면은 부모가 전쟁통에 죽고 고아 둘이서 오빠하고 여동생하고 둘이 살아가면 결국은 굶어 죽어요. 그 과정들을 그렸는데 너무나 슬퍼 그거 보고 있으면 그게 그 당시에 좀 과장된 부분도 없지 않았지만 현실이었던 거예요. 일본에. 전후 일본이 그렇게 가난했었나요? 그랬었어요. 완전히 뭐 초토화 됐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군이 들어와서 도와주죠. 유럽에도 마샬 플랜 해가지고 유럽도 완전히 파괴됐으니까 미국이 그때 돈을 엄청나게 전 세계를 지원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일본에도 이제 그 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기도 하고 또 뭐 요즘 그런 얘기도 자주 나오는데 내가 공부하면서 참 인상 깊었던 거냐면은 일본에 그때 GHQ가 들어 미군들이 들어오고 막 군정이 들어왔을 때 일본에는 여성들이 성매매하는 그 집단을 국가가 만들어가지고 유곽 그걸 만들어가지고 군들에게 성상납을 하면서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산업 일으키려고 그러고 그 정도로 없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하늘에서 달러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죠. 기술이 있겠다. 2차 세계대전 치료 정도 기술에다가 자본이 있겠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물건 만드는 시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장은 미국이 냉전 기간이니까 일본을 키우려고 시장을 마음껏 오픈시켜줘. 미국 그 당시에 그 국부가 전 세계 40% 가까이 됐는데 일본은 한 줌도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일본한테 경쟁의식이라든 게 뭐가 있었겠어요? 마음껏 풀어준 거예요. 그때 일본은 막 그냥
땅 짓고 헤엄치기로 돈을 벌었던 거예요. 그럼 누가 돈 벌었어요? 요 군국주의자들 책임 있는 전쟁에 책임 있고 원망을 받아야 될 이 사람들이 다시 지도층으로 와가지고 자민당을 격려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 네. 부자를 만들어줬지.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준 거야. 그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자민당을.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금 부활시켰다. 부활시켰다. 네. 옛날에 군국주의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긴 했지만 네. 그래도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주고 먹고 살게 해줬으니까 그 정도는 잊어줘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지지로도 못 살고 완전 패망해가지고 바닥까지 갔던 나라를 자민당이 미국하고 어떻게 잘해가지고 제2의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줬으니 고맙지 않겠어요? 네. 그때부터 거의 정치에 관심을 딱 끊어버리고 니들 잘해, 니들 다 해. 야, 그러니까 그 이제 장년층, 노년층 분들은 그 향수 때문에 계속 찍어주는 거고, 그렇죠. 우리 경제 부흥시켜준 자민당. 젊은 사람들은 그 경험도 없고 어차피 뭐 누구 찍어봐야 자민당 되니까 그냥 정치 관심 없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이게 완전히 구조화됐죠. 네. 이해가 가요 이제? 그냥 한 방에 해결되네요. 왜 그렇게 됐는가에 이제는 대해서. 뭐 이 얘기 누가 한번 들은 사람들은 일본 정치가 왜 저리 가는지 금방 이해갈 거예요. 내가 이게 완전 전공이기 때문에 막 그냥 해부를 해버렸어요. 그 뿌리가 깊네요, 진짜. 아주 뿌리가 깊죠.